국내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메리츠증권 강재원 부장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어제도 반도체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됐습니다.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의 수급은 동시에 유입이 됐지만요. 주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고가를 경신 18만 닉스에 이른 반면 삼성전자는 8만 전자 안착에 또 실패를 했죠. 자, 김선영 대표님은 지난주 수요일 삼성전자 슈팅이 나왔을 때도 오버슈팅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 전날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헤드라인, 기사 헤드라인을 먼저 봤을 때 뭐 굳이 헤드라인을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일단 뭐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8만 닉스를 굳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도 8만 원 터치만 굳이 뭐 이렇게 썼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18만 전자를 굳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전날에 이어서 8만 원대를 잠깐 터치한 뒤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평소 두 기업을 이제 모두 투자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나와서 반도체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두 기업의 컨셉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왔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나는 반도체만 할 거야. 난 반도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는 뭐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이나 이 회사의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라고 좀 의견을 드려왔었는데요. 또 여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서 오늘 제가 준비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료는 제가 어제 종가자로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비를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삼성전자가 19.84%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49%고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MSCI 인덱스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MSCI 인덱스 내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율인데 훨씬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월 29일 제일 최근 레코드가 2월 29일인데 29.8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어요. 4.45%. 요거만 합하면 4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일단 3분의 1 매수해놓고 시작한다. 거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왜 못 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같은 IT에 있어가지고 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개의 기업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차이, 해외에서 보는 차이, 국내에서 보는 차이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완전히 컨셉이 다르고 각자 맡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각자 맡은 이제 역할이 완전 다르다는 부분인데 잘 아시는 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주가가 괜찮았죠. 네, 3월 중순까지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일진 일퇴였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 2,700 언제 넘어가나 2,700 언제 넘어가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불을 뿜는 게 딱 지금 여러분들 HTS 켜서 보시면은 3월 20일입니다. 근데 3월 20일부터 우리나라가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이제 2,800포인트 근처에 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 못 뽑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더 높은 것을 뽑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밸류업 얘기하고 이게 낙수효과 되고 순서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지난번 우리나라 코스피 전고점까지도 이제 올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이것 때문에 드린 거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시상황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쪽으로 너무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와 내가 가진 종목 진짜 안 가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낙수 효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끊고 조금씩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 종목의 포트폴리오 이 라인업들이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스몰캡으로 이제 순환되는 현상이 항상 발생해 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올라갈 거니까 지금 굳이 내가 가진 거 뭐 마이너스 30이다가 이제 10 올라왔는데 팔고 딴 거 가야지라고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엇박 나버리게 되면은 정말 한동안 또 최소한 한 분기 이상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삼성전자 개인들 매도 많이 합니다.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 하이닉스로 좀 담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굳이 이걸 매도하고 딴 거 가셨다가는 엇박 나니까 투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 우리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삼성전자가 어제 8만 전자까지 100원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종가 보니까 또 200원 남았습니다. 조금씩 멀어지면 안 되겠어요.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전자까지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 어젯밤에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반도체주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그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향후 5년간 국내에만 100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ABC 전략, AI의 A, 바이오의 B, 클린테크의 C 이 전략 실행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 하창한 본부장이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큰 규모죠. 100조 원을 5년 동안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AI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각각의 이런 투자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상당히 조금 어떠한 성과를 내놓은 것들은 있죠. 뭐 AI 같은 경우는 초거대 AI 엑사원이 공개가 된 부분들도 있고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난치병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부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 LG의 이런 좀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시면 사실 저 PBR에 따른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평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이제 자사주가 가지고 있었던 할인율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보유 현금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환원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환원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성장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최근에 시장 자체가 저 PBR과 AI 반도체 위주로 좀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또 일부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좀 차익이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군들의 성장이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5월 달까지 저 PBR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부진하고 오히려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시기엔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저점 부분에서 모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위치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관련주로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어느 부분부터 좀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빠르게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 이벤트가 굉장히 좀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 소멸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슈의 이런 그 타이밍 부분들을 잘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면 LG그룹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냥 저는 이제 LG 그냥 지주사를 보시는 게 일단 전반적으로. 네, 네. 왜냐면은 지금 다양한 투자를 할 거고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정 하나의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전방위적인 투자에 따른 성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LG나 LG 우선주를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LG 우선주를 비롯해서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LG그룹주들 신사업의 야심찬 포부가 주가 반등으로 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AI로 전기가 부족하다, 전력 수요 폭증에 끝없이 달리고 있는 HD현대일렉트릭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한 HD현대일렉트릭, 정말 시총이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을 합친 것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에요. 자, 강재현 대표님은 추가 상승 여력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로 승진했네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강재현 효성 부장님. LS 이 시총 다 합쳐도 그 HD 현대일렉트릭 질주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인데 결국은 더 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판단이겠죠. 중전기 3사 모든 전력기기 수요에 힘입어서 주가가 모두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폭이 181%에 달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의 주가 상승률은 최근 6개월 동안 62%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승 요인은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도 있었지만 전기차 보급 증가 그리고 미국의 노후 교체, 노후주택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송전기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급증을 했고 일부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6개월 동안 3배가 주가가 뛰었네요. 네, 엄청난 주가 예. 상승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기대감까지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는데 2028년도까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은 11%대로서 여기에 AI 서버까지 적용하게 되면 연평균 26%에서 36%까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HD 현대 일렉트릭만 주가만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은 맞아 보입니다. 근데 보유자일 경우에는 섣불리 매도하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최대 실적 갱신에 내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세이기 때문이죠. 현 시점에서는 최근 들어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일진전기를 저는 전력기기 관련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최근 10년 이래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68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도 나선 상태입니다. 이게 가동을 올해 12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당사 역시 3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로도 매력적이지만은 위 두 종목은 이 두 종목만큼은 수익 났다고 짧게 끊지 않고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이게 이런 장기 투자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뛸 줄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차트 보셨겠지만 1년 동안 거의 5배가 주가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매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현 시점의 톱픽 종목으로는 일진전기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상승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미국 법인하고 1,10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반종민 소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SK바이오팜이 그 미국 법인인 그 SK 라이프 사이언스 있습니다. 이게 자회사인데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 1,103억 원 그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계약 기간은 9월 30일까지라서 재무적으로 좀 빨리 반영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요소들이 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품 공급 때 따른 연결 재무제표에는 매출로 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당연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상 내부 거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매출이 그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미국 보시면 될 판매가 것 늘 같습니다.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자기 자회사, 미국 자회사한테 공급 계약을 하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한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 누적 그 처방 환자 수가 한 10만 명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있고 심지어 동사의 경우에는 2029년까지 연매출 그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도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달성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유효한데 지금은 그 미국에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좀 입증할 것으로 좀 주목이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부터 그 22거래일 빼고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략 좀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430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요? 11월부터입니다. 아, 11월부터요? 네. 네, 지금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국인의 관심도가 상당하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또 긍정적인 주가 흐름 진단해 주신 만큼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기아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DB 금융투자증권은 기아의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목표가는 기존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14만 원으로 제시했네요.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비용 통제 의지를 고려해 이익 전망치를 올렸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극을 반영해 EPS 전망치도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을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도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HD현대일렉트릭 소식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초고압 변압기의 초호황이 전기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피어 기업 대비해서 성장성과 펀더멘털이 대폭 우위인 점을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3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실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한 가운데 3분기에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 등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이어간 모습이 포착됐고요. 다음은 애경산업입니다. 공격적인 화장품 사업 확대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 강화가 기대된다는 상상인증권의 분석이 나왔고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진단과 함께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유지해 나섰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LFP 파일럿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자, 김선영 대표님, 에코프로비엠이 잘 가줘야 이제 코스닥도 살아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향후 전망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매우 적절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다행인 게 이제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 혼자 치고 가다가 좋을 때 처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횡보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양쪽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이거의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어떤 라인업을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제 의결했죠. 당연히 이건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내에 리튬 인산철이라 불리는 LFP 쪽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중저가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얘기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에코프로도 이제 LFP 건드리네. LFP 역시 대세인가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포트폴리오 하나 넣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LFP 배터리가 뭐 벤츠에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지만 벤츠의 저가 모델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 없는 이제 배터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전 상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전 상장 과정 진행될 겁니다. 뭐 일단 기업 실사하고 상장 예비 신사 신청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올해 안에는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전 상장 수혜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일단 이전 상장 전에 그거에 대한 수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간 상태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 밀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밑에서 계속 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넘어갔을 때 패시브 자금 유입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주가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피크 찍고 3개월 연속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아래 위에 진폭이 크다 그뿐이지 제가 봤을 때 이거 횡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주가 올라간 거는 이제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전 상장 후에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리바운딩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좀 가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제 주총에서 기존에 잘하던 프리미엄 제품 위주 이거 더하기 이거에다가 양극재 포트폴리오 중저가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 기술을 미드니켈 쪽으로 내려가지고 이걸 확대 적용해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저가만 하던 기업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죠. 그냥 니들이 잘하는 이제 프리미엄이나 하지 왜 중저가까지 건드리냐 이렇게 좀 짜증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내가 기술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 늘리고 그런 기업들 사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연내에 LFP 생산 기반을 이제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에 LFP 파일럿 생산 시설을 일단 구축해가지고 선도적 양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 미드니켈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사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 지금 왜 싸우고 있냐면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우리는 마진율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잡는 게 지금은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2, 3년 후에 올 미래를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미엄 잘하던 애들은 중저가는 쉬워요. 근데 중저가 잘하는 애들은 프리미엄 올라오려고 하면 기술적 한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에코프로 BM의 미래 주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시장 안 좋을 때 기업들 뭐 하는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앞으로 시장이 어려울 것 같으면 걔네들 투자 안 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정책위에도 지금 채용을 늘리고 있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좀 지체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 호재가 있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중저가 생산 시설 이제 구축한다 이런 목표를 내놨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2차 전지주 신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하청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 이 중에서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강한 쪽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뭐 패시브 수급을 에코프로 BM만 받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시총 상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럼 에코프로 쪽으로도 또 패시브 자금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두 기업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LFP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뭐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LFP 쪽에서 탑머티리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탑머티리얼과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설 모멘텀을 가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포트폴리오 확대를 예고한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패시브 자금도 노려볼 수 있으니 주가 우상향 흐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뷰티 업계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비만 관련 ETF가 한창 인기몰이를 했었죠. 다음 타자는 보톡스하고 필러일까요? 뭐 채우는 거 있죠. 보톡스와 필러 제조사를 포함한 K-뷰티 ETF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재훈 부장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연초 비만 관련 ETF가 상당히 주가 상승이 좋았죠. 이번에 인기몰이한 이후에 보톡스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관련 기업들을 포함한 K-뷰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ETF가 출시된다는 예정입니다. 화장품 업계 전반이 중국 리스크로 지나치게 하락한 데다가 휴젤 등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LA 다저스 우리나라에 방한하면서 그 아내들이 피부과와 올리브영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외국인 입국자는 88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의료관광이 급증을 했는데 성형 말고 관광객들이 주로 단기 회복이 가능한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그다음에 리프팅 이런 단기 미용 의료 시술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초에는 미국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비올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피부 미용 의료기기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서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많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이제서야 바닥을 딛고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실적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현 시점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장한 APR이라는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움직였지만 전일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점, 보호예수 물량을 소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대적인 IR 기업 홍보 활동도 시작을 했는데 어저께는 27일 국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을 했고요. 4월 3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희선 미용기기로 잘 알려진 뷰티 제품인데 미국에서 크게 흥행을 했고 중국에서 흥행을 한 것과 미국에서 흥행하는 거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자체 제품 인정해주고 기술력을 인정해주는데 중국은 3년 안에 다 따라잡고 그냥 짝퉁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성공하게 되면 좀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 교두보로 인해서 유럽까지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미국 매출이
67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요. 이제 제2의 한류붐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면서 K뷰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뷰티 기업들의 향후 긍정적 전망과 함께 드디어 어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APR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진 종목들 압축해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평균 50% 이상, 59%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화장품과 조선업종이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반종민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선과 화장품의 경우에는 계속 좀 포트에 담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조선주의 경우에는 전년 그 동기 대비 이번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좀 기록할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전망 포인트를 좀 살펴봤을 때 2022년 수주한 고성가 물량에 대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는 시기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의 경우에는 그 수주 일감이 2년, 3년 후에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데 계약 처기 때는 그 선수금을 좀 적게 받고 건조와 막바지에 인도되는 시점에 대해서 대금을 좀 몰아서 받아서 직접적으로 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헤비테일이라는 방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수주에 따른 부분들이 계속 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선 3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3년치의 일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좀 추가적인 스케줄 포인트를 좀 살펴보자 한다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미 함정 MRO 선정 이슈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더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고 이슈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미 해군에 대해서 일부 물량이 일본에서 좀 소화를 했는데 이미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좀 기회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MRO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초에 그 김동관 하나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두 기업에 대한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지금 ODM ODM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쪽에 굉장히 좀 많은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중순부터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 동기 대비 한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중동과 인도 신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전망인데 국내 이제 기업 업체 중에 ODM 업체들을 살펴본다 한다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두 기업 모두 이제 점유율이 한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도 좋기는 하지만 이 두 기업 위주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하기까지 한 40분 남았습니다, 오늘 장. 마지막으로 우리 하청환 본부장이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디에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1,348원 수준으로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떨어지네요.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뭐 엔화라든지 유로화 뭐 이런 기타 달러 인덱스에서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 기조가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 레벨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뭐 수급에 지금 최근 한 80%에서 90% 정도가 반도체로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미국 보조금 발표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60억 달러를 좀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에 있었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요 관련된 보조금에서는 지급 방안이 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올 부분들이 나와주는지에 대한 흐름들. 국내에서는 빠졌지만 미국에서는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미국 공장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보조금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도 센티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배당락과 주총 관련된 이슈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슈퍼 주총 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장사에 거의 700개 정도에 되는 기업들이 주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저 PBR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좀 어떠한 환원 정책이라든 이런 결과에 따라서 PBR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슈퍼주총데이 지금 오늘 700개 이상 기업이 주주총회를 엽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지금 모녀하고 장차남 간의 이제 싸움이죠. 지금 지분으로 보면 2%포인트 모녀 쪽이 조금 앞서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힘을 조금 실어주면서 어찌됐든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OCII 합병 결정이 되겠고요. 또 뭐죠? KTNG 방경만 사장하고 사회이사들 선임 안건 요거 집중 투표제 오늘 실시가 됩니다. 결과 좀 촉각 갖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카카오에 관심이 있는데요. 카카오 네. 그룹 주주도 최근 많이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혁신적인 방안이 좀 나올지, AI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이 나올지, 주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많은 좀 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출발 증시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현장 중계 또 예고해드리고 중계를 역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발빠른 한국경제TV입니다. 여러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메리츠증권 강지연 부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